무려 17원까지 빚돈이 있었다가 친동생도 대출까지 책 가격이 이제 17,000원이다 보니까 4,50억 정도 되는데 두 개 합쳐서 2억 5천이 좀 넘어가는. 네. 저는 전적으로 하던 대로 할 거고요. 요청하시는 거는 빠르게 우리가 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인트로에서 보셨겠지만 빌딩 지형생과 서현웅 마스터 두 번째 책을 저희가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두 번째 책을 이제 맡아주실 출판사 대표님이시자 연남동과 홍대 합정 이쪽에서 카페를 엄청 크게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3년생, 올해로 이제 만 30살 됐고요.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작가이기도 하고 책 낸 것들 바탕으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출판사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름 출판사랑 클라우디아 출판사 그리고 카페 이번에 1월 10일에 오픈하는 것까지 총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1호점 카페는 한 120평 정도 되고요. 두 번째 카페는 한 250평 연면적으로 해서 저희 사옥만 한 거에다가 카페를 대단하다.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로스팅 직접 하려고 해서 한 달에 1톤 정도 원두를 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 30평 정도 규모로 합정에 이번에 차리게 됐습니다. 책을 계약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출판사의 명예도 있고 안 팔렸을 때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책이 한번 나오기 전까지 엄청 많은 작업들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빌딩 진영생과 함께 두 번째 책을 계약해 주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잘 만들고 잘 팔 수 있겠다였는데 이혜인 대표 그때 출연하셨던 그분 인터뷰 때 제가 처음 뵀었잖아요. 포르쉐 타고 나타나신 그 영상을 봤어요. 거기 댓글이 그렇게 좋진 않았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보고 여기 나가도 될까? 처음에 둘이서 상의를 좀 많이 했었고요. 다른 영상들도 봤을 때 좋으신 분들 같은데 라고 하고 인터뷰를 하러 왔죠. 그날 이제 저희가 완전 반했죠. 우리 롤모델이다. 그래서 이제 두부 자수성가했던 스토리라든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으면 너무 좋겠다. 출판사 역할은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잘 파는 것도 있잖아요. 잘 팔 수도 있겠다까지 이제 생각이 돼서 같이 제안도 드리고 계약까지 이제 하게 되고. 이번에 계약한 게 부동산 관련 책이 아니에요. 자기계발도서로 계약을 했고 서현웅 마스터의 인생기 이런 포인트로 하자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 부분이 성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조건 성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질이 이미 배 있으시고 0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뤄오셨던 그런 부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나 야망이 있으신 분들한테 불을 지펴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잘 팔린다라는 어떤 저의 확신들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현 작가가 무려 한 책이 4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세요. 출간된 지 좀 됐잖아요. 1년 이상 됐습니다. 22년 4월에 나와서 1년 이상 베스트셀러 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이번 책도 10만 부까지는 갔다가 중간에 빠졌어요. 리커버를 했거든요. 안경 쓰고 있는 일러스트였다가 딱 글자로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이렇게 돼 있고 위에 밑줄이 딱 쳐져 있어요. 이 밑줄이 선물하기 좋아야 된다라는 포인트로 리커버를 하고 10만 부 이상 더 팔렸던 거죠. 40만 부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책 가격이 이제 17,000원이다 보니까 4,50억 정도 되는데 서점에 공급하는 거에서 치면은 4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들었던 얘기는 무려 17억 원까지 빚더미에 있었다가 현재 연매출 70억에 달하는 그런 대표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연남동에 카페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연남동 카페 월세가 1,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 출판사에도 직원분들이 많이 계셨고 카페도 120평이다 보니까 돌아가려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상주해 있고 이러다 보니 처음 카페를 운영하는데 월세 1200에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2017년에 제가 성수동에서 완전 지하에 20평짜리로 다 직접 공사하면서 카페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말아먹고 그 자리에 한번 또 차렸는데 또 한번 말아먹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카페는 1층에 크게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네인 연남동으로 와서 120평짜리 대로변에 있는 걸로 차리게 됐고요.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서 19년 5월에 카페를 열었거든요. 20년 초에 코로나가 찾아오더라고요. 코로나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핑계거리였던 거예요. 출판사도 코로나 때문에 좀 안 됐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고 하지만 이미 잘 못하고 있으니까 내는 책마다 더 안 되고 카페도 사람들이 못 오니까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마이너스의 길로 가는데 한 달에 적게는 5천, 많게는 2억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그게 1년 넘게 지속이 되다 감이 안 보니까 왔겠다. 맞아요. 돈 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돈 나가는 모든 날들이 엄청 스트레스예요. 말이 스트레스지. 수면제 막 이만큼 집어갖고 먹어야 돼.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었고 직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적자 보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혼자만 끙끙 앓고 있고 대전 출신인데 친구들이 볼 때는 제 연남동에서 카페 120평 하고 책도 되고 있고 하니까 잘 되겠네 했는데 현실은 돈 빌리기 바쁘고 친동생도 대출까지 빌려서 저한테 4천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그 정도로 그거 모으는 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짧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1년 넘게 막 가다 보니까 거의 17억이라는 마이너스가 된 거고. 약간 다산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인생이 점으로 찍어져 있진 않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점들만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했어 같은데 그 가운데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노력 안에는 불안함도 있었고 불안함을 견디는 것도 있었고 옆에 가게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시기 질투 나서 인원 넣고 싶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잘 안 될수록 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했었던 거는 어쨌든 세상이 망한 게 아니었고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가 망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출판을 하고 있고 카페를 하고 있지만 우린 어렵지만 이미 잘 되고 있는 출판사도 있었고 연남동이다 보니까 잘 되고 있는 카페는 옆에 랜디스 도넛 줄 가득가득 서 있고 조금 나가면 노티드 줄 가득가득 서 있고 처음에는 약간 원망스러웠거든요. 왜 사람들 저기 줄 서 있지? 왜 우리 가게 안 오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들만 가득했는데 조금 바꿔서 생각하니까 저 회사처럼 잘 될 방법이 뭘까? 이 출판사 책은 왜 잘 되지? 이 카페는 왜 잘 될까? 들어가서 계속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뭘까? 이거를 진짜 치열하게 좀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계속 지속됐고 이게 한 방에 매출이 막 1억 이렇게 됐던 건 아니고요. 조금씩 이게 쌓이더라고요. 쌓이는 순간에도 불안했어요. 이게 대박 나는 게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책이 뭐 40만 부가 팔리고 뭐 50만 부가 팔리고 하더라도 하루에 이제 40만 부가 아니라 어떤 날은 뭐 10부, 어떤 날은 100부 이게 쌓이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견뎌왔던 것 같고 책에서는 어떤 제목 그리고 내용 어떤 포인트에서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시간들을 견뎠고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도 있겠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핑계인 거고 중요한 건 본인 안에 본질이 문제였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동안에는 본질 강화를 한 거고 그것들이 매출로 이어진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 잘 되는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일하면서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다 그만둔 적도 있었어요. 불만 떨렁 남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런 경우가 2번 있었는데 다 살아났어요. 저희도 맨몸으로 부딪혔다 보니까 본질이 약했던 거예요. 거기에 답은 그거였어요. 결국 내가 해야 된다. 직원이 뭔가 해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20대, 30대 분들께서 본질 강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질 강화도 중요한데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 잘 만들었으면 잘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습니다. 그 당시 출판사랑 카페는 잘 만든 것까지는 100% 노력을 했어요. 됐다 이러면 올 거야 했는데 안 알리니까 안 사더라고요. 안 오고. 그래서 본질 강화하는 거랑 이 포인트에서 어떤 걸 어필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코로나 덕분에 깨닫게 됐어요. 사업하면서 마케팅과 브랜딩 필수적인 요소가 출판업도 이미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카페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브랜딩 영역이라고 봤는데 출판사 이름 보고 책 사신 적 없으실 거라고 저는 그건 생각해요. 맞아요. 엄청 유명한 문학동네나 민음사급이 아닌 이상 출판사 이름을 보고 책을 사는 경우는 없다라고 판단했고 출판사를 어떻게 알릴까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카페였어요.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매력들을 너무 잘 알고 실제로 카페라든지 아니면 전시회라든지 이런 공간에 가서 영감도 많이 얻고 이런 멋진 공간들을 어떤 회사에서 하냐 필름이라는 출판사가 공명을 운영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도 브랜딩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연속성으로 뭔가 카페를 차리게 됐었고요. 처음엔 이제 겉멋만 들어가지고 잘 차리는 거에만 신경을 썼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좋아졌던 게 컸고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잘 되는 카페가 됐는데 카페는 어쨌든 이제 출판사 덕분에 시작을 하게 됐던 단순히 카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홍대도 허름한 낡은 2층 단독주택 같은 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카페 운영하고 있잖아요. 인테리어적이라 그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하신 건지. 하면서 공부를 진짜 많이 했고 사람들이 카페 안에 있는 걸 보면서 너 커피 공부했어? 빵 배웠어?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빵 만들 줄 모르고요. 만들어 보긴 했는데 진짜 맛이 없고 빵 만들다가 눈을 다쳤어요. 빵 만들다 왜 눈을 다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실력이 없고 지식 자체가 없었는데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도 떼어 먹어보고 직접 공사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됐던 것들을 카페마다 녹이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빵 누가 만들어요? 빵은 저희 파티셰 분들이 그래요? 빵 정말 맛있더라고요. 각자 잘하는 포지션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공명이라는 거를 유지를 해주고 계신 거네요. 항상 직원분들이랑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바리스타, 파티셰 그리고 제가 있으면 제 역할은 여기에 사람을 불러 모으겠다. 내가 인스타 마케팅이든 네이버 마케팅이든 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면 바리스타는 커피 맛있게 내리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파티셰는 맛있는 빵 만들어서 손님들 묶어뒀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각자 전문가에서 잘하는 역할을 하자. 우리 잘하는 것만 잘하면 성장할 수밖에 없고 터치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인생은 팀입니다. 현재 마포에서 공명이 엄청 핫하더라고요. 실례지만 카페 월 매출 공개해도 될까요? 연말 12월에 두 지점 다 1억 2,800, 1억 2,400 두 개 합쳐서 2억 5천이 좀 넘어가는 93년생이면 저보다 10살은 어린데 출판사도 2개나 운영하고 계시고 카페도 3개나 운영하신다고 하면 혹시 금수저 아닌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금수저면 좋겠지만 어머님이 이제 마트에서 좀 오래 일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택배랑 택시 기사 오래 일을 하시고 부모님은 아직까지 일을 계속 하고 계세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금수저는 아니지 않나 생각들은
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금수저란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았냐 안 받았냐? 받으셨어요? 물리적인 건 아니고요. 정신적인 건 많이 받았습니다. 김상현 대표를 알고 봤더니 출판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마침 두 번째 책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 인간관계,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반감이 드실 수 있는데 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디서든 제가 필요하면은 저를 쓸 수 있게끔. 이게 인간관계에도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필요하니까 만나게 되고 저도 언젠가 필요할 때 갖고 계신 지식이나 아니면 경험들을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러면서 뭔가 더 돈독해지고 감정을 나누고 이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되게 많이 느껴요. 출판사 대표님도 만나고 이혜인 대표님도 만나고 우리가 누군가 소개해 줄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계가 더 계속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기회들이 찾아왔을 때 제 쓰임새가 닿을 수 있게끔 실력들을 좀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인간관계가 아쉬워지거나 실망스럽거나 그럴 때도 별로 개의치 않는 편인 것 같은 게 그 사이에 자기 개발하면서 언젠가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면은 연락 오겠지. 서운한 티 안 내면서 연락해도 되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2024년에 대한민국의 30살 청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생이지만 오늘 너무 많이 배우는 자리였어요. 업계에 있는 후배들하고 동생들 많이 챙겨주는 멋진 선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 친구가 아예 없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많이 꺼려 하는데 두 분은 꼭 계속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계기가 됐던 게 말씀해 주셨던 너가 받은 만큼 후배들한테 베풀고 옆으로 다 퍼뜨리면 업계에서 다 뿌려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도움되고 이게 진짜 선한 영향력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먼저 줬다 그래서 뭔가 대가 바라면 안 돼. 줬으면 준 걸로 끝난 거야. 내가 이 사람한테 뭘 원해서 주는 것과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과는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유로울 때 뭔가 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마음의 여유든 아니면 지갑의 여유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책을 만들고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은 150억 자산가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그건 단편적인 거잖아요. 잠도 거의 못 주무시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신 부분들 그리고 저도 빚 15억이 그냥 뚝딱 갚아지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 과정들을 겪을 어떤 용기와 결단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책에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신 분들이라면 상현 대표님의 그런 과거 스토리를 영감을 받으시면서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불행도 사유재산 그런 것들을 불행이라고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불행이 글감이 되고 컨텐츠가 되고 재산이니까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행을 못 느꼈다면 이런 행복도 크게 못 느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책 계약을 하면서 김상현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빌딩지 형생과 서인웅 마스터의 두 번째 책을 가을 겨울쯤 해가지고 출간을 할 수 있도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혜인 대표하고 같이 넷이서 술 먹는 거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